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달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80대 남성이 실종된 지 21일째입니다. 폭염에다 또 내린 집중호우까지 힘든 여건에서도 간절한 실종자 가족을 위해 애타는 수색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전합니다. 남강 하류 구간 구조대원의 태움 보트가 출발합니다. 강 한가운데부터 수풀이 우거진 강가까지. 실종자 행적을 쫓을 작은 실마리 하나라도 놓칠까 매서운 눈길로 살핍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바위, 나무, 토사 등이 하천에 많이 쌓여 인력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중장비와 인력을 함께 투입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쏟아진 집중호우로 남강댐 방류량을 초당 500톤으로 늘려 거센 물살에 수색이 쉽지 않습니다. 남강 하류 지역에서 진양호까지는 드론으로 수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닿기 힘든 곳까지 일말의 인기척도 놓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살던 마을에서 10km 떨어진 들판에서도 수색 작업은 계속됩니다. 살피고 또 살폈던 곳이지만 혹시 놓친 곳은 없는지 애타는 마음이 구조대원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쏟아지는 빗줄기가 반복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지막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폭염은 체력적 부담이 크고 호우는 지형을 더 미끄럽고 험난하게 만들어 수색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현장에 있는 모든 대원들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192명. 20일 동안 10,000명 넘는 인원이 수해 현장을 누볐습니다. 수색 범위는 가늠할 수 없고 대원들의 체력은 고갈되지만 책임과 희망이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게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가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이 늘고 지방재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전 효과가 정체돼 2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둘, 셋! 지난 2015년 6월 진주에서 새 출발을 알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진주 혁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 직원 수는 4,700여 명, 10년 동안 경남에 납부한 지방세가 LH만 3,800억 원에 이릅니다. 미술관과 도서관 등 공공기여에 더해 무엇보다 지역인재 채용에 활로를 열었습니다. 11개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평균 36%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LH에 입사하는 게 꿈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진주에서 또 생활할 수 있고 지역 청년들한테 새로운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이전에서 또 LH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하지만 진주 혁신도시 발전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도 당초 목표 37,000명에 못 미치는 33,000명에 정체돼 있고 민간기업 이전이 미비해 공공기관과의 상승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증가한 부분이 서비스업이거든요. 고용 창출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 기본적인 발전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진주시는 혁신도시 범위를 문산읍 일부까지 확대해 도시구조와 경제 생태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되어야 진정한 혁신도시가 완성되리라 생각합니다.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정주 여건 만족도가 2위지만 가족 동반 이주율은 7번째인 점은 보완해야 할 대목입니다. 고등학교 등 교육 기반 확대가 정주 여건 개선에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단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연고지를 옮기지 않는다는 확답조차 없이 구단의 길어지는 고민에 지역 야구 팬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의 요구한 21개 중 절반은 당장 내년부터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구장 시설 개선과 교통 접근성 개선이 진전되는 2030년까지 연간 13억 수준의 광고 계약과 티켓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철골 주차장 조성과 2군 연습장 건립 등 장기 과제까지 포함하면 모두 20건, 총 1,340억 원 규모입니다. 사실상 창원시가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NC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NC 다이노스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창원시가 지금은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지만 믿을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창원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제 예산 집행 결과를 본 뒤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연고지 이전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NC를 응원했던 지역 야구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팬들 무시하면서 가려고 한다 이런 말 들으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조금 화가 나기도 했었죠. NC 다이노스 팬 카페에도 구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NC가 지난달 성남시의 이전 제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창원시한테도 그렇게 하고 팬들 갖고 우롱하나? 뭐 장난하나? 그냥 이전 이게 무슨 무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원에 남아주길 바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NC 측은 성남시와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성남시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을 확인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안병구 밀양시장의 공약 성적표를 점검합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돼 약 1년 4개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병구 밀양시장. 1호 공약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을 해서 아마 곧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분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호 공약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유치입니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임기 중엔 불가능합니다. 3호 공약은 밀양강에 수상 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등 스포츠 메카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전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도 해야 합니다. 단 12개 전국대회 개최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실행됐습니다. 4호 공약은 시민 중심의 공감과 소통 행정. 지난해부터 시정 모니터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여성과 청년, 봉사단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돌봄 시스템 구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통합형 아이돌봄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며 지역특화 거점형 초등돌봄센터는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여고 이전과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이제 젊은 층이 밀양에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돌봄과 교육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의 5대 공약 성적은 추진 중 2개, 미이행 3개입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은 23.7도로 예년보다 낮았는데요. 다만 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말복인 내일부터는 경남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거창을 제외한 경남 전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경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서부에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8도, 함안이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2도, 산청이 2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32도, 사천이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경남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영시가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경남에서 14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최대 3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돌봄 교육 등에 활용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진해신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경남도청에 신항만 건설 지원과를 신설하고 진해신항 교통 인프라 확대와 항만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해신항은 1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21개 선석 규모로 조성됩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 기업 와플렛과 업무 협약을 맺고 홀로 사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부 전화와 호흡과 맥박 측정 등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59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가 오는 18일까지 밀양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밀양시와 한국대학 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엔 전국 51개 대학팀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고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가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포괄적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 연구 역량을 고도화하고 두 대학 간 교수와 연구자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경상국립대는 또 미국 조지와 공과대와도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